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한 자본주의 노예 자본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집값이 지금 미쳤죠?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듣던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도 계속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을 예정입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 무너지는 거 봐라, 우리나라도 집값이 언젠가 폭락을 할 거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순전 개소리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일본 버블 때처럼 집값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본의 버블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돼요. 1970년대에 1차,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휘청거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오일 쇼크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제조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한 대를 만드는데 $10,000가 들었다면은 이게 $20,000가 들게 생긴 거야. 미국이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를 좀 다른 나라에 팔아야 되는데. 이때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240엔에 $1입니다. 그러니까 $10,000면은 2,400만 원, 240만원 정도에 팔았던 그 자동차를 2만엔에 팔아야 되는 부담감이 생긴 거죠. 야, 240만원에 팔던 거를 480만원에 팔면은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480만원이 돼버린 그 자동차를 누가 살까요? 그래서 미국 형님이 1985년에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5명이 모이게 됩니다. 이 모인 장소가 플라자 호텔이죠. 미국 형님이 얘기합니다. 야, 너네 파운드랑 마르크랑 엔화랑 너네 너무 싼 거 아니야? 예, 형님, 어떻게 저희가 미국 달러랑 맞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 1달러가 너네한테 가면은 240엔이잖아. 이거 너무 비싸, 우리 달러가. 예, 달러가 짱있죠. 우리 토요타 자동차 한 대 팔면은 240만엔 남습니다. 야, 우리 달러 낮춰. 네? 낮추라고. 이렇게 도원결의 하듯이 플라자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한날 한시에 모두가 자국의 마르크, 파운드, 엔화 같은 거를 가치를 올려버리기 시작을 해요. 일본도 역시 제조업 국가입니다. 자동차를 $10,000에 만들어가지고 팔면은 240만엔을 벌었는데, 이게 조금씩 내려가니까 240만엔 받던 거를 200만엔 밖에 못 받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플라자 협정으로 일본이 되게 잘 살게 된 계기가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때는 일본의 불황이 시작이다 라는 거에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 일본 정부가 생각을 합니다. 야, 엔화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쓴다. 응? 다 은행에다 돈 짱 박아놓고 말이야. 야, 은행들 다 모여봐. 너네 금리 낮춰. 네? 금리 낮추라고. 그렇게 일본의 금리가 당시 5%였던 게 하루 만에 2.5%로 이제 반토막이 나기 시작을 해요. 금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당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죠? 당연히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 정부가 기업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야, 너네 지금 차 하나 팔아가지고 240만원 받던 거 200만원 됐다고 지금 그렇게 불평하는 거잖아. 예, 그럼 투팩토리 가야지. 돈이 없는데요? 금리 낮춰줬잖아. 그렇게 기업들이 투팩토리를 가기 위해서 너도 나도 부동산에 뛰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는 거지. 야, 땅값이 10억인데 우리가 공장 짓는데 10억이고 그러면 총 2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1년에 남기는 영업이익은 1억씩이네? 그러면 20억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챙기려면 20년 정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이 20억을 버는 거구나. 그렇게 먼저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다른 기업이 와가지고 그 땅 저희한테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우리 여기다 공장 지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땅값 10억이나 줬어. 20억 드릴게요. 야, 잠깐만, 우리 10년 일해야 될 거 공장도 안 짓고 한 방에 벌었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너도 나도 부동산을 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플라자 협정이 있고 난 뒤로 240엔에 $1였던 게 130엔에 $1까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제조업이 주된 메인인 일본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하나 팔았을 때 원래 240만엔을 받았던 거를 130만엔 밖에 못 받는 거야. 야, 투게이트 좀 힘든데 3게이트 가야겠다. 근데 지을 땅이 없네. 여러분, 지금 대출금리 개꿀이에요. 빨리 땅 사세요. 이렇게 기업들이 미친듯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원래 목적이었던 공장을 짓는 것보다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근데 기업들이나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버는 거지, 일반 서민들은 재미가 없잖아. 서민들도 한번 일어날 법한데 이게 늦춰지게 됩니다. 이 늦춰지는 이유가 1987년에 NTT라는 일본, 우리나라로 따지면 KT 통신사 회사가 반은 민영이고 반은 국영이었어요. 근데 이 NTT라는 회사가 민영으로 바뀌게 되면서 정부에서 이 NTT를 공식적으로 상장을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일본이 특히나 그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거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엄청나거든요. 한 주당 119만엔으로 공모를 하게 되는데, 119만엔이면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1대1로 계산했을 때 1190만원에 한 주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돈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119만엔이었던 게 이제 체결된 금액은 160만엔으로 체결이 돼요. 한 주당 1600만원입니다.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35년 전에 1987년에 한 주에 160만엔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두 달 만에 318만엔을 찍어버리는 현상이 발견돼요. 두 달 만에 최고 시총가를 찍는 기업이 2배가 떡상을 한 거야. 이때 나온 말이 재산의 테크,
재테크라는 말이 이때 나왔습니다. 이때 버블 경제 시절에 전 세계 50대 기업 중에 33개가 일본 기업이 차지를 하는 영광을 갖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땅을 사고 그 땅을 산 담보로 다시 주식을 사서 돈을 마구마구 불리는 우리나라 비트코인 그 광풍이 일었을 때처럼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기업들도 가자 하고 있고 서민들도 가자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다 같이 가자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거품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야. 은행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해줘야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저기는 1억짜리 땅에 대한 70% LTV를 발행을 해가지고 7천만 원 대출을 해줬는데 저 땅이 10억이 됐네? 은행 사원들끼리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야, 너 이번에 실적 안 좋잖아. 대출을 무조건 많이 때려줘. 아유, 고객님 저쪽 은행 가시면은 LTV 70%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는 80% 해드릴게요. 저희는 90% 해드릴게요. 저희는 100%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LTV 발행을 200%까지 해주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도 이제 개발이 안 된 구역들을 가보면은 사람들이 땅을 나는 여기를 절대 안 팔 거야 라는 그런 땅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대손손 이어져온 그런 땅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팝니까? 아, 고객님, 저희가 이 100억짜리 땅에다가 그냥 뭐 돈 아무렇게나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 100억짜리 땅에다가 저희가 LTV를 200% 발행을 해서 200억을 대출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200억짜리 건물을 지어 올리신 다음에 건물 월세로 5%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고객님께서는 연 10억을 버시는 거고 저희한테는 금리로 2.5%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제가 알아서 200억짜리 건물도 짓고 연마다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고객님 재테크 몰라요? 재테크? 아, 그런가? 오케이. 이렇게 가졌던 사람들은 더 미친놈처럼 불을 쌓기 시작을 해요. 원래는 부동산 폭등이 처음 일어났을 때 서민들이 바로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한번 늦춰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주식시장 때문에 늦춰진 겁니다. 서민들도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었으니까. 이 당시에 도쿄 전체 지역 평단가가 464만 엔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도쿄 전체 지역의 모든 평단가가 평균 5천만 원이라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은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일본 버블 시절 때 일본을 팔면은 미국을 산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틀린 말이고요. 그 당시 일본의 부동산을 전부 다 팔면은 미국의 4배, 미국을 4개를 살 수 있는 돈이 나왔어요. 아무튼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꿈은 마이홈이죠. 근데 서민들은 더 이상 집을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정부가 다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야, 은행들 다시 모여봐. 야, 금리 올려. 네? 금리 올리라고. 그리고 너네 부동산 대출해주지 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을 해요. 왜? 은행에만 넣어놔도 연 5%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개꿀이니까. 그리고 부동산 대출이 막혀버리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계속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100억짜리 땅에다가 200억짜리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는 이거를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 거야. 전량 회수를 때려버립니다. 아까 200억짜리 건물 지은 아저씨는 얘기를 하겠죠. 야, 네가 연 10억씩 벌게 해준다며. 그중에 너 2.5억만 달라며. 근데 이제 5억을 달라고? 5억은커녕 3억도 못 벌었다. 아, 그건 고객님 사정이고요. 이렇게 일본의 거품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게 일본 버블의 몰락이에요. 자, 이제 결론인데 우리는 일본의 실패와 몰락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일단 첫 번째로 LTV 규제가 굉장히 강해요. 9억 미만의 집에 대해서는 40%밖에 대출을 안 해주고 9억에서 15억까지는 20%밖에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15억이 넘어가는 집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죠. 오늘 날짜 기준으로 원화가 달러 대비 111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 일본처럼 우리나라 원화가 1110원의 1달러인 게 500원의 1달러가 되는 일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야기가 좀 빨랐는데 잘 이해가 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집값은 일본처럼 절대 그렇게 한 방에 떨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길 바라면서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